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진실을 알고 보면, 야,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손석희 씨와 노회찬, 박원순, 이런 분들이 동갑이었다. 동년배다라는 거 알았을 때 그 충격. 그리고 최근에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가수 이승환한테 승환 형은 언제나 최고예요 하는 트윗을 제가 발견했을 때 그런 당혹감. 정말 대단했습니다. 음악으로 따져보는 백두산이라는 락밴드에서, 메탈 밴드에서 체인 두르고 가죽 장화 신고 가죽 자켓 입고 포효하던 그런 가수가 여자야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다라던가, 동일인이거든요. 동일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미 클래식을 부르던 미성의 소유자가 어느 날 뽕짝 비슷한 걸 들고 나오고 그걸로 가요계를 장악했다던가, 이것도 참 동일인이거든요. 예, 송창식 선생 얘기인데, 자, 오늘도 중요한 얘기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말 그 토함산 지난주에 네. 중간에 듣다 말았습니다만, 이건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좀 듣고 싶어요. 토함산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가수로 출발을 해서 너무나 가수로 안정되게, 그리고 나서 남의 곡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자기 곡을 조금씩 불렀는데, 처음에는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작사까지 자기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네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송창식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다 보니 이 사람이 보통의 포크 가수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순수한 사랑 이런 것도 물론 지었지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연애도 좀 유치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뭔가 한 걸음 뚝 떨어져 갖고 인생을 달관한 것 같은, 모든 고통을 다 끝내버리고 구름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 그래서 좀 인생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노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작품의 세계가 음악도 트로트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사실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가로 보자면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트로트라고 하는 양식을 자기 것으로 빨아들여서 뭐 본인의 말로는 이제 한국적인 한국 사람의 토착적인 그 무엇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인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런데 이게 때가 90년대 이랬다면 또 괜찮습니다. 네네. 7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올 때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아직도 트로트의 기세는 굉장히 강했었고요. 예, 그건 주류였고 기성세대들의 감수성이었고, 말하자면 식민지와 전쟁을 거쳐왔었던 그 사람들 싫다고 각을 세우면서 청년문화를 했던 건데, 그 한복판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를 받아들여 버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긴급조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한다? 그거 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던 이 시절에 송창식의 그런 변화가 싫었어요. 네. 하필이면 게다가 또 그때 대마초 파동으로 해서 동료 가수는 전부 다 발이 묶일 때였는데. 그렇죠. 물론 뭐 노래로 보자면 그 전에 74년에 이미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시대가 거꾸로 기성세대의 세력이 강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투항이라도 하듯이 타협이라도 하듯이 트로트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서 네. 저는 약간 저런 배신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주 싫어. 좀 옛날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파동 끝나고 나니까 윤영주 없어졌죠. 네. 김세한 사라졌죠. 이장이 없죠. 없지. 김추자 없죠. 뭐 네. 다 없는 거예요. 신중현도 없고 들을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송창식밖에 들을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나 나오면 그래도 쇼쇼쇼에 나오면 그래도 좋아서 봤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옷도 달라졌고요. 그전에는 쇼쇼쇼에 나오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쇼쇼쇼라고 하는 건 TBC의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간판 프로그램. 예, 거기는 정말 남진 나오나 이미자 패튀김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거의 매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류의 가수로 네.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 힘은 트로트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그냥 그 작가가 자기의 폭을 넓힌 것이다. 음악적인 어떤 성장이다라고만 볼 수 있을지 역사로 보자면 이거는 투항이나 타협이나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느낌은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함산을 78년에 국제가요제를 한다고 하면서 네. 서울에서 열렸죠. 그 당시에 그것이. 그리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국제가요제 네. 나온다고 하면서 토함산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토함산에 올라서 궁짜자 나오는데 미쳤어. 송창식이 정말 미쳤어. 아니 국제가요제 왜 뽕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라고 네.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걸 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시절을 다 지났으니까 이제 개인의 성장으로 보자면 음악적인 성장으로 보자면 트로트라고 하는 양식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 폭도 넓힌 건 이건 굉장한 성취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그 가사도 그렇고 네. 음의 구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쿵짝쿵짝하고 익숙하게 시작한 것 같다가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라 맨발로 삼으려 올라 하는 부분에서 확 쳐받쳐서 네.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를 쫙 몰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스케일의 노래를 만든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태까지는 좀 작은 노래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트로트를 거기까지 밀고 나가서 그걸 한국적인 정서로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그 호쾌한 가창하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처럼 트로트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혹은 다른 가수들조차도 음악인들조차도 이 노래만은 우습게 여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싫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결코 우습게 여길 노래는 아니었던 거고 저도 나이를 먹어서 약간 거리를 떼고 뭐 트로트가 왜 나빠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떤 취향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 대중가요사의 여러 양식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고 나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지난주 뒤풀이였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얘기를 해야죠. 이번 주 얘기. 그러니까 바로 이랬기 때문에 70년대 후반부터 송창식의 말하자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로 송창식을 접했었던 분들은 송창식이 이건 줄 알아요. 궁짝 한 번쯤 말을 볼게 궁짜자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면서 이 널따란 소매를 옆으로 펼치고 네. 기타를 들고서 허수아비 같은 춤을 추는 그게 송창식인 줄 알거든요. 근데 바로 토함산이 나오고 있었던 70년대 후반에도 송창식은 그 이전에 70년대 전반에 갖고 있었던 작품 세계의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음악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다양한 노래들을 오늘 7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70년대 초반에 창밖에는 비 오고요나 뭐 새는이나 꽃보다 귀한 여인이나 이런 노래를 지을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78년쯤의 노래인데요. 잊읍시다라는 노래입니다. 잊읍시다 들어보겠습니다. 선뜻 잊읍시다. 간밤 꾸었던 슬픈 꿈일랑 아침 햇살에 어둠 가시듯 잊어버립시다.
야,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아, 그렇군요. 아주 센 이별을 한 사람의 노래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첫 부분에 선뜻 잊읍시다 할 때부터 그냥 가슴이 쿵 내려앉고 없던 일로 해둡시다. 그리고 중간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거기서.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조금씩 찾읍시다.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조금씩 찾읍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창법에서는 확실히 초기보다는 많이 흔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여러 가지 느낌을 섞어서 목소리를 마음대로 구사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그 사랑 이야기여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절규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되어 있게 깨끗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70년대 후반에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런 감수성하고는 굉장히 다른 노래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군요. 네. 음악적인 화려함을 뽐내는 아주 스케일 큰 노래들, 토함산 같은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중반 노래인데요. 송창식의 네. 우리는 같은 노래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리고 나의 기타 이야기. 정말 기타 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노래는 내 노래야라고 누구나 생각할 정도의 그런 노래입니다. 두 곡, 이 두 곡은 정말 무슨 깐쪼네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두 곡이 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요즘에 이제 검색해보시면 함춘호, 송창식 이 두 분이 그야말로 기타 두 대만 가지고 나의 기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나의 기타 이야기가 한상숙 작사, 송결 작곡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근데 한상숙은 아내 이름이고 한성숙? 송결은 네네. 그리고 장남 이름이 송결이에요. 네네. 그런 걸 봐서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이 가사를 정말 아내가 썼는지 아들이 썼을 리는 없어요. 너무 꼬맹이니까 그렇죠. 이제는 애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선물일 거고요. 네. 아내가 쓴 걸까? 아니고 그냥 이것도 선물일 수도 있을까? 선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사는 너무나도 기타를 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가사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노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제 저도 뭐 노래팀 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문승현이라고 그날이 오면 지었던 예. 창작자 있죠. 네.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는 곡부터 지었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노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가사부터 지은 건지 곡부터 지은 건지의 느낌이 있는. 이거는 곡부터 지은 것 같아. 확실히 이런. 맞아요. 우리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가사를 우겨 넣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따라라라라라는 우리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우겨 넣은 거죠. 네, 그런 느낌. 확실히 곡을 이렇게 스케일 크게 곡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송창식은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주 읊조리는 듯한 가창법의 화려한 선율과 스케일 큰 그런 그 규모 이런 걸 함께 느낄 수 있는 수작으로 이런 흐름에 놓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야입니다. 지금 노래들이 다 길어가지고 네. 오늘도 허덕거리며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이야는 양희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국제가요제도 나왔던 노래죠? 네. 저 이거 텔레비전은 실황으로 봤거든요. 네. 양희은이 이브닝 드레스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나온 거 처음 봤어요. 파마하고, 그렇죠? 네, 전 파마야 뭐 그때는 여자들이 많이 네. 했었으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네. 양희은이. 이 노래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근데 전 말리고 싶어요.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한 번씩 불러보면 네. 그 음폭이 우선 굉장히 넓고요. 웬만큼 잡아갖고서는 위에서 거의 고음 불가 수준으로 망가져요, 노래가. 맞아요. 뿐만 아니라 첫 시작에 작게 속삭이는 듯 시작하잖아요. 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해서 나직 조심스럽게 올라가갖고 중반부에 후반부 넘어가면서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 하고 다시 사랑이야 그렇죠. 이렇게 가라앉는 네. 그건 정말 놀랍기 때문에 막 숨을 쉴 수 없도록 사람을 몰고 가거든요. 게다가 가사의 그 치밀함.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음폭 넓고 소리 세기와 크기, 음질, 그 다음에 가사가 갖고 있는 느낌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양희은이나 송창식 같은 사람 아니면 애초에 이 노래는 부르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그 텍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거죠. 너 가수야? 이거 한번 불러봐. 예. 패티김 정도는 아, 맞다. 될 수 예. 있을지 몰라요. 네. 조영남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 시기에 이렇게 대작들이 나옵니다. 하나 더 네. 들어보겠는데요. 네. 그대 있음에란 노래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어요. 김남조의 시죠. 꽤 유명한 시인데요. 네. 김순애 작곡의 가곡 그대 있음에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대의 손길 있는 예, 곳에 예. 바로 그 노래인데요. 그거 못지 않아요. 이 송창식의 그대 있음에도 들어보시죠. 네. 그러고 보니까 송창식 선생이 자신의 밴드를 이끈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맞아, 석기시대라고 해서 아. 바로 그 자신의 스튜디오도 있었고 있었어요. 자신의 밴드도 있었습니다. 원효로의 스튜디오가 예.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서 자기의 밴드와 네. 그리고 그 자기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그 조용필 선생, 네, 그렇죠. 위대한 탄생. 예, 이런 위대한 거죠. 탄생,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의 뮤지션, 네. 편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곡도 쓰고 스테이지도 관장하고 네. 녹음도 관장하는. 근데 70년대 이미 송창식 선생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구자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가요제도 나갈 수 있는 것이었고요. 지금 김순애 작곡의 가곡 그대 있음에도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고 참 김순애 작품으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네. 스케일도 크고. 근데 뭐 지금 송창식의 그대 있음에 그거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 예전에 가곡들 중에 아직까지 그 제 귀에 마음속에 남는 곡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곡이에요. 네, 그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선율의 아름다움 같은 경우는 예, 정말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하신 건 딴 거죠. 아, 그런가요? 아, 맞다. 그건 지금 하신 건 수선하고 맞아요. 김동진의 네, 맞아요. 그대의 금심 있는 곳에 맞아요.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네,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요. 그 송창식의 작곡 역량이 이렇게 검증되니까 이제 자기 곡을 줄 수 있게 되죠. 물론 가장 옆에 있는 친구 김세환 같은 후배가 형 이 곡 놔줘 이래서 갖고 간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이런 곡 말고도 네. 그렇지 않고도 이제 자기 곡들을 꽤 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조금 초기에 있는 곡이 불꽃이에요. 정미조의 불꽃. 이게 네. 송창식 작사 작곡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사랑이 하나 나의 기타 이야기와 같은 그런 스케일의 그 네. 전조가 보이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불꽃. 이거 러시아 말로 이스크라죠, 이게. 네. 있을 거야 아니에요? 언제부턴지 내 가슴 속엔 꽃이 하나 심어졌었지. 가을 지나듯. 아,
그러니까요. 이제 딱 비교가 되시죠. 네. 가수의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건가. 네. 그러니까 아까 양희은의 사랑이야도 그렇고 송창식의 우리는이나 나의 기타 이야기 그대 있음에까지 들을 때는 뭐 그냥 다 가수면 이 정도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미조 불꽃 보세요. 작은 소리서부터 큰 소리까지를 네. 그게 고루고루 다 나지가 않아요. 사람 목소리에서. 네. 낮은 목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다 날 것 같지만 잘 안 나요. 그래서 왜 가수들이 뮤지컬 나올 때 한번 보세요. 요즘 가수들이 뮤지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훈련을 잘해갖고 나오면 그럭저럭 가는데요. 대부분 가수할 때 소리 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 특정 영역에서만 잘 나요. 소리가. 빵빵빵 나는데 그건 음역에서만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뮤지컬의 노래들은 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가 고루고루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하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클라이맥스만 빵빵빵빵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음부나 중음부를 하려면 얘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음이 막 틀려요. 예. 근데 지금 정미조 씨 노래 부르는 첫 부분의 작은 소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양희은 씨가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렇게가 작은 소리로 해도 꽉 차 있는 느낌이라면 네. 그냥 작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다가 중간에 올라왔다가 다시 낮춰서 다시 작은 소리로 나가는 부분에서 볼륨 조절을 할 때 굉장히 허덕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정미조니까 이만큼 가는 것이지 이게 쉬운 가창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송창식이 부르는 거를 들으면은 이거였군. 이걸 원했군. 이런 느낌이.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잖아요. 이거 왜 금지곡인지 모르겠어요. 불꽃이요, 불꽃. 아, 이스크라 때문에 금지곡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불꽃. 정말? 아니, 그 혁명을 불꽃이라고. 나는 타오르는 불꽃 한 송이. 정말 이거 금지곡입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요. 네. 저는 이유가 저도 그거랑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과잉인 것 같아요. 물론 과잉 많기는 해요. 네. 70년 초반에 태양만 나오면은 과잉. 왜냐하면 태양절 그래서 북한은 계속 태양 얘기했잖아요. 네. 태양이 떠오른다 뭐 이러면 맨날 안 됐다고 산호라면이 태양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네. 내일은 해가 뜬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건가 진짜? 하여튼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응원가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 학교는 유난히 이상하게 금지곡만 응원가요. 응원가 금지곡이 많아요. 네. 나 태어난 이강산에 예. 군인이 되어 그 금지곡. 고래사냥도 금지곡이었죠. 불꽃, 그렇죠. 예. 고래사냥 금지곡이죠. 불꽃, 예. 고래사냥은 금지곡이 된 이유를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거를 대학생들이 주로 황소사냥으로 바꿔 불렀다고. 황소가 공화당 상징. 공화당. 네, 자 떠나자 황소 잡으러 이렇게 세상에. 날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죠. 참 유치찬란한 발상에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금지곡 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뭐 유치하려고 치면 권력은 한없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두려운 거죠. 그러게요. 무너지는 게. 정미조 선생 최근에 컴백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그렇죠. 정말 훤칠한 키에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였었던 네. 그리고 인기의 절정부에 과감하게 가수 때려치고 네, 그랬죠. 프랑스로 가서 10년이나 공부를 하시고 뭐 미술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난 그림 그릴 거야 그렇게 갔고 교수로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이제 좀 여유를 찾으시면서 이제 70이 넘으면 더 이상 노래를 못할 것 같으니까 60대 후반에 와서 다시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어라는 분들이 요즘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부러운 일이죠. 요 예. 세대들이 지금 딱 마지막이잖아요. 돌아오고 싶다고 노래를.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참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명언이다.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자, 그 다음 곡도 네. 역시, 이것도 송창식이었지라고 생각하실 노래인데요. 송창식 작사, 작곡의 노래, 김세화의 나비소녀가 있습니다. 이게 송창식 노래입니다. 네, 송창식 노래. 들어보면, 송창식이니까 이만큼 뽑았구나 싶어요. 듣겠습니다. 옛날 한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옷바구니 옆에 끼고 나무 캐러 가다가 꽃잎 속에 숨어있는 나비한테 반해서 나무 담은 바구니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송창식스러운 면이 있군요. 네. 있어요. 네. 우선 쿵짜작 쿵짝 네. 쿵짜작 쿵짝 하는 그 리듬이 요식이 송창식의 느낌이 확실히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건 뭐 네. 딴 사람들 쓸 수 있다고 쳐요.
대중성도 있고 이 시기에 뭐 트로트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특히 중간에 조음김 되면서부터 클라이맥스 올라갈 때까지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건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예. 호랑나비 한 마리다 데라린 띠린 띠다 라라라란 빤따 다다다단 딴다단 띠디단다다. 아, 이 맞아요. 부분 진짜 송창식이에요. 송창식 선생이라면 대벌레 하면서 그렇죠. 외칠 것 같아요. 휙 하고 올라갔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서 그 절정부로 올라간 다음에 숨을 안 쉬어요. 춤출래 래 나비야 이렇게 나가. 예, 숨 안 쉬고. 그렇군요. 이거 호흡을 확 몰아가지고 그냥 빵 터뜨리는 이런 것들 완전히 송창식이에요. 그렇군요. 송창식 선생이 훌륭한 곡을 써서 남한테 주는 그것이 네.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줬기도 했겠지만 음반사나 네. 또는 가수의 요구에서 만들어주세요. 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맞춤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송창식이라는 사람이 곡 써서 이 사람 저 사람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 거죠. 정말 최고의 가수가 된 겁니다. 70년대 후반에는. 자신의 밴드 그리고 스튜디오까지 운영하는 네. 최고의 네, 그런 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다 히트한 거 아니에요. 실이 70년대 초반의 곡이 초반 중반 곡이 히트곡이 훨씬 많고요. 후반 곡은 히트 못한 곡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송창식 많이 하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 특히 70년대 초반에 그 좀 사랑 노래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들은 70년대 후반에 한국적인 것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적인 데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거를 표명했던 노래들이 좀 별로였던 저 같은 여고생들 네. 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곡들도 이 시기부터 한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꽤 있습니다. 아하. 예, 에야홍 술래잡기 뭐 이런 노래들도 네네 있었고요. 그런 거요. 네. 예. 확실히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를 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세한 분위기, 여린 분위기 좀 놓고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 대중성 없어도 난 이거 할래 라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두 곡을 마지막 곡으로 골랐는데요. 네. 송창식의 가위바위보라는 노래 이게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스타일의 노래고요. 네. 그다음에 별들의 고향 속편이 나왔었어요. 그 장미희 씨가 주연했었는데 네,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삽입곡으로 양희은 송창식이 같이 부른 알캉달캉 하는 그 민요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저 놓치기 쉽습니다. 좀 짧아갖고. 알캉달캉 이 예. 두 곡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를 또 기약해야 되겠군요. 네, 송창식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야, 섭섭하네요. 그쵸.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앞을 향해 뻗어라 엄지 하나 검지 하나 조그만 주먹을 기운차게 뻗어라 마음속을 꼭 쥔 채로 알캉달캉 서울 가서 밤을 사다 고안에다 감췄더니 앞니 빠진 새양쥐가 오면 가면 깎아 먹고 남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